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춘천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상지대학교 김명숙입니다.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별 후보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번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지만 특히 이번 6.4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여 년 만에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은 정당대로 또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지도자들을 뽑기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새누리당 춘천시장이 주관하고 춘천 MBC가 중계하는 새누리당 춘천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에 대한 1차 검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후보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으로 최동용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용입니다. 네, 그 옆으로 전주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수입니다. 네, 그 옆에 이수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원입니다. 네, 세 분 감사드리고요. 후보자들이 앉은 이 자리는 그 생방송에 앞서서 새누리당 경선관리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토론회 발언 순서 역시 후보자들이 앉은 자리를 중심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제한된 시간을 꼭 지켜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고요. 또 카메라 역시 후보를 비추지 않게 됩니다.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세 후보 모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새누리당 춘천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 그러면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왜 새누리당의 춘천시장 후보가 되어야 되는지 1분 30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용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일 춘천을 만들 수 있는 춘천의 큰 일꾼 최동용입니다. 오늘 오전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 춘천시장 예비후보로 함께 고생하셨던 정용기 후보와 이달섭 후보께서 저 최동용을 지지하기로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 최동용과 정용기 후보, 이달섭 후보는 춘천 발전을 위해 조건 없이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춘천의 미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정용기 후보와 이달섭 후보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는 저희 세 사람의 뜻깊은 뜻을 지지해 주시고 끝까지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최동용 오랜 기간 철저히 준비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배려하고 시민과 소통한다는 것은 제 공직생활의 기본 철학이었습니다. 이러한 배려 행정, 소통 행정으로 진정 시민이 주인이 되는 춘천으로 바꾸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스마일 춘천, 저 최동용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주수 후보의 모두 발언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시민 여러분. 어려운 살림 꾸려나가시느라고 모든 분들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택시기사님들 가운데 혼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택시기사 월급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150만 원대라고 합니다. 이러니 제대로 가정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춘천은 20만 명대의 인구에서 정체되어 있고 지역에 이렇다 할 산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자리도 없습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자리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시민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춘천의 경제 현실 속에서 우리 춘천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점에서 저는 춘천시와 강원도에서 37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로 기획통으로 통해왔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의 바이오 애니메이션 등 하이테크 산업을 7년간 올인해서 2천억 정도의 산업 기반을 만든 바도 있습니다.
제가 춘천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춘천의 경제가 팍팍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춘천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수원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경제를 대박나게 할 이수원입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춘천시장 예비 후보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북적여야 할 시장은 텅 비고 거리에는 임대표시 상가가 눈에 많이 띕니다. 경기 부진의 어두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 이수원은 오랜 기간 동안 중앙부처에서 국가 경제를 다루어온 사람입니다. 예산총괄국장으로 200조 원의 국가재정을 다루면서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험을 토대로 춘천 경제를 확 살리고자 시장 예비 후보로 나섰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늘의 춘천 경제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국가 경제를 운영해 본 사람 중 누가 시장 후보로 더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번 선거는 춘천의 가치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수부도시로서 계속 발전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선거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모두 발언 들으셨는데요. 새누리당 춘천시장 후보로 내가 가장 적합하다. 후보들의 뜨거운 열정 시청자들께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춘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소신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후보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천은 최근 경춘선 복선 전철과 춘천-서울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도 컸는데요. 지금 세 분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인구 유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그만큼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관은 무엇인지 각각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주수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춘천시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우선 수도권 상수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는 점, 그리고 교통체계상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막다른 골목인 데드엔드에 묶여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서울에서 양양 간 고속도로,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등의 개통은 춘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속초항과 블라디보스톡 북극 항로를 거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북광 항로 활성화에 대비해서 춘천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상수원 지역의 제한을 피해 나갈 수 있는 틈새 산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테크 산업을 키워서 우리 지역의 산업의 기반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춘천 지역 경제와 또 삶의 질을 보다 더 폭넓게 다양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지의 모든 사람들이 춘천에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테마형 레저 관광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춘천 시민과 시의 정책적 기반을 가지고 새롭게 개선되어 나가는 춘천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수원 후보입니다. 네, 수도권에 편입이 됐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지적 맞습니다. 시장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춘천은 공공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20%에 달합니다. 이는 타 시도의 보통 7% 정도 됩니다만은 이것의 3배가량이 되는 수치입니다. 이 의미는
춘천을 발전시키면 공공부문에서 즉 재정과 공공부문의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 등 예산 확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서 이것이 기업 유치로 연결이 되고 또 기업이 유치가 되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결국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이 됩니다. 저는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시 공무원들과 협력해서 예산을 많이 따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최동영 후보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춘천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과다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관광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기업 유치와 공장 건설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레고랜드 사업에 춘천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막산과 레고랜드를 잇는 로프웨이를 설치를 하고 삼천동에는 호텔, 컨벤션 센터와 3개의 먹거리촌으로 구성된 삼각 관광 벨트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명품 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춘천시장이 되면 동춘천 산업단지와 남춘천 산업단지에 양질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기업 유치 활동에 더욱 매진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춘천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최동영이 만드는 일자리 3만 개와 인구 30만의 명품 도시 춘천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통 질문과 답변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년 만에 캠프 페이지 부지가 춘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춘천시가 마련해야 되는 부지 매입 비용만 해도 700억 원,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그러한 문제인데요. 이걸 위해서 개발 용지를 이제 확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한편으로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녹지를 조성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캠프 페이지 부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이수원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도청 소재지 중에 도심 녹지가 제일 부족한 도시가 바로 춘천입니다. 저는 캠페이지에 어떤 시설을 할지에 대해서 3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 들어서는 시설이 춘천의 기존 경제 질서를 무너지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춘천시도 이미 투자한 땅값 등 원가를 해소하려 해서는 정책 결정에 과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춘천에 없던 새로운 춘천의 부가가치를 증액시킬 그런 시설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본다면 현재로서는 캠페이지에 문화시설이 포함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센트럴 파크나 롱우드 가든처럼 도심 속에 가고 싶은 녹지, 그러면은 볼거리가 늘어나 춘천 관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 취임 후에 그동안의 주민 토론회의 결과와 또 시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위와 같은 3가지 원칙을 지켜서 발전 방향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최동영 후보입니다. 현재 캠페이지는 2016년도까지는 개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임시 방편적인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캠페이지 20만 평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캠페이지는 춘천 시민의 품에 온건이
안겨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연을 즐기고 축제가 열리는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춘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 야외 공연장 같은 건물도 일부 지역에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개발용지 54%, 공공용지 46%로 되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공약에서 캠페지를 시민의 품에 안겨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전시행정만 하지 않아도 캠페지를 잘 개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페지는 춘천시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각계각층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전주수 후보입니다. 네. 62년 만에 캠페지가 우리 춘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민들이 과연 이게 자신들에게 어떤 이득을 줄 것인가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캠페지 부지 매입비가 총 1,750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이미 시비와 국비가 다 납부가 되고 금년도 223억 원을 납부하게 되면 남는 돈이 472억 원입니다. 472억 원을 2016년까지 갚는데 2016년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개발 계획을 세부적으로 확정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후보님들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춘천 캠페지는 시민들이 항상 즐기고 휴게할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기본적인 구상을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민공원을 센트럴파크나 롱우드 가든처럼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늘 와서 질 높은 공연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체험도 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야외 공연 문화와 또 엔터테인먼트 기능들을 흡수를 해서 그곳을 춘천의 아주 유명한 명소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공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숲속의 K-POP 프로젝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후보 다 그 개발보다는 뭐 녹지와 문화공간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두 개의 공통 질문을 통해 춘천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 들어봤고요.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새누리당 춘천시장 후보로서 나의 공약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것 이외에 춘천시 발전을 위해 또 춘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나만의 차별화된 공약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고요. 이번에는 최동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춘천시 발전을 위해 58개의 공약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대표 공약인 삼각 관광벨트 조성입니다. 사막산과 섬천동, 중도를 연결하는 삼각 관광벨트를 조성을 해서 춘천의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대표 공약이 이를 포함해서 저의 대표 4대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각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지금 기히 말씀을 드렸고, 둘째로 장난감 도서관, 육아방,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향토기업 상공인 육성 지원을 바탕으로 3만 일자리, 33만 명품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노인, 장애인, 농촌, 체육 분야 지원을 확대를 해서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 뒤에 제가 제시하는 58개의 공약 모두를 이행하는 멋진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약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주수 후보입니다. 네. 제 공약의 총칭은
100년을 위한 창조 기술 도시입니다. 이 공약을 추진하는 방법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 슬로건 자체를 함께해요로 만들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함께해요인데 그럼 누구하고 해야 될 것이냐? 삼통의 능력을 갖고 있는 전주소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전주소와 함께하는 창조기술도시의 완성입니다. 삼통이란 의미는 제가 37년간 지방행정에 정통해 있고 추진력이 화통하고 늘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춘천의 살 길은 수도권 상수원 원류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적어도 친환경적인 창조기술 산업, 그 산업밖에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97년도에 이미 시작했던 바이오 애니메이션 등 하이테크 산업을 키워서 춘천의 산업을 크게 번창하게 키워나가서 이곳에서 일자리도 찾고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층들을 기업에다가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신청년 비즈니스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수원 후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 예산을 많이 확보해 춘천의 경제 발전의 속도를 확 땡겨 놓겠습니다. 임기 내에 40% 예산 증액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를 하고 기업을 유치를 하고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이루어 놓겠습니다. 재정 전문가를 시장 또는 군수로 뽑았던 시군은 지난 8년 동안 예산을 많이 증액시킨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북 영주라든가 전남 보성의 경우에는 재정 전문가를 시장 군수로 뽑아서 예산을 거의 2배 가까이 늘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춘천이 바이오 산업 육성에 집중해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4의 물질인 플라즈마를 더해서 바이오 플라즈마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춘천 바이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도입을 해서 춘천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칠 경우에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국민의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그 나만의 차별화된 공약 들어보셨는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누가 새누리당 후보로 될 것인지 자세히 지금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활기찬 토론을 위해서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갖는 후보자가 진행자가 돼서요.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인데요.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좀 짧게 해주시고 너무 길어지시면 제가 제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5분씩이고요. 이번에는 전주수 후보께서 먼저 주도권을 갖고 상호 토론 시간을 주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5분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공약과 관련해서 이수원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약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제가 보니까 바이오 플라즈마와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이미 작년 초에 제가 부시장 시절에 강원도청과 협력해서 산업 간 협력 사업으로 기본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만 아직 중앙부처에서 예산 지원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대신에 이것과 유사한 사업 계획을 또 만들어서 중앙의 1차 지원을 받는 분위기까지는 접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수원 후보께서 창안적인 공약으로 개발한 것처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잘해보겠다는 얘기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국내 전문가는 굉장히 많이 있고 그중에 아주 우수한 그 연구자가 춘천 출신 박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그 플라즈마를 춘천에 있는 바이오 업체에 인계하고 그 계약을 맺을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플라즈마를 유치하고 그것에 따라서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시키고 그와 함께 국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후보의 창안적인 발상은 아니고 기왕 추진해온 것을 잘 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기획재정부에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 기재부에 계실 때 200조 원을 다루던 경제 전문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조 원의 경제 전문가로서 있을 때 사실 우리 춘천에 기여한 바는 거의 없다고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기재부에 근무하고 계실 때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도표에 보면 대략 2008년도에서 2012년 사이에 국가 부채 추이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2,809조 원에서 3,783조 원의 부채가 늘었습니다. 1,000억 원의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200조 원을 다뤄보신 건 좋은데 200조 원을 다루면서 실패한 국가경제, 실패한 이명박 경제라는 평을 많이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1,000억의 부채가 4년 동안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못된 국가 예산을 운영한 데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또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말씀 듣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답변하기 쉬운 국가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GDP의 전체 생산력의 70% 내지 80% 수준입니다, 지금이. 근데 주요 외국의 경우는 150%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을 하셨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경제 운영 능력으로 볼 때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200조 원 편성하면서 춘천을에서 뭐 했냐 이걸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그거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경춘 복선 전철이라든가 하이테크 벤처타운 전 부시장님께서 중점 두고 추진하신 거죠? 그거 예산 확보할 때 저하고 많이 협의해서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어쨌든 춘천에서 온 예산을 확보하는 분들하고 네, 그동안 꾸준하게 시간 관계상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에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춘천 부시장을 지내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제가 벌써 몇 년 됐나요? 네. 한 2009년 8년 정도 되셨죠? 한 7년, 7, 8년? 그래 정확치는 않지만. 네, 과거에 춘천 부시장을 하셨는데 조금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났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세월이 가면 지나는 것이고 그렇지 그게 뭐 붙잡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만큼 시정을 떠난 지가 오래됐다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번 제가 받은 시간은 이제 1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5분 쓰셨고요. 이제 이수원 후보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입니다. 네, 저는 먼저 최동용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춘천 기업부터 춘천 상권부터 꽃보다 경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계십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나도 저걸 써볼 걸이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지역 경제를 무엇보다 먼저 챙겨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아주 높게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먼저 춘천 지역 경제가 다른 지역과 달리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추면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그래야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 후보님께서는 춘천 경제 지역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춘천 경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죠. 그 슬로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슬로건은 제가 스마일 춘천 꽃보다 경제라는 슬로건이었고 기업부터 춘천 상권부터 그 부분은 제가 슬로건을 정한 게 없고 저 공약 사업에
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춘천 경제 어떻게 살릴 것이냐,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향토 기업부터 살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춘천시에 보면 향토 기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만은 그 향토 기업 지원 조례도 보완 보충을 시켜서 춘천에 있는 향토 기업이 육성 발전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외지 기업,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춘천 산업단지랑 남춘천 산업단지 등등의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이 춘천에 있는 향토 기업이 잘 육성이 돼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부터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럼 춘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보호시설 등등 해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지금 기업이 유치된 부분, 그런 부분은 저는 그 향토 기업이 우선 육성돼야 된다.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토 기업이 잘 된 도시라. 예, 제가 질문, 춘천 경제 장기 침체 원인이 그 향토 기업 육성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니 그리고 장기 침체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규제가 많았다는 얘기죠. 옛날에 과거에는 그린벨트 지역도 됐습니다. 춘천이. 강원도의 전체 그린벨트 면적 속에 그 98%가 춘천시가 가지고 있었고 8%가 홍천군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해서 규제를 받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규제받고. 네, 됐습니다. 이제 전주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전주수 후보께서는 직접 부시장 하셨죠. 네. 지난 2010년까지 춘천시립교향악단 단장이 부시장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네. 네, 시향 연주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가끔 듣습니다. 네, 그 문화 쪽의 질문인데요. 그 춘천시향, 저는 지난 71년도에 춘천시향의 첼리스트로 창단 연주에 참석했던 바가 있습니다. 요번에 와서 보니까 시향이 굉장히 잘하고 있던데, 요번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시립교향악단 축제에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원주는 받았습니다. 저는 수부도시로서 우리가 교육문화도시 추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까지 그 춘천시립교향악단 단장을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시향의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춘천시향은 지금 얘기하신 내용을 제가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매년 상당히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단원들 자체도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보충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향은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또 사실 서울이나 또 다른 외지에서 많은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된 인적 인프라를 계속 개발하고 또 육성시켜서 우리 춘천의 자랑거리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동영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예.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수원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후보님께서는 지난 2012년도에 강원대학교 총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낙선했습니다. 잘 안 돼서 바로 서울로 다시 올라가셨고요. 대표적인 마타도어입니다. 저는 강원대 총장 선거를 외부 초빙 인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이사 온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선하고 춘천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떠났다 그러고 이사 갔다는 얘기를 제가 안 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강원대 총장 선거에 출마를 한 적이 있어서 낙선을 하신 후에 다시 올라가셨고 고향이 화천이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2013년도 7월 2일자 강원일보 기사를 좀 보니까 화천 군수 후보 이수원 서울대 대학행정교육원장도 고향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출마 여부가 주목된다 이렇게 보도가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면 후보님은 선거 때마다 관심을 두고 여러 군데 이렇게 저울질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총장 선거가 있으면 총장 선거에, 군수 선거가 있으면 군수 선거에, 시정 선거가 있으면 시장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번에 혹시 안 되시면은 다음엔 어떤 선거에 나가시려고 그러시나요? 그 고위공직자가 되면 선거 때만 되면 여러 군데서 나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화천 군수 말씀도 하셨지만 도지사 나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국회의원 나오라고 생각한 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3분 정도. 춘천시를 다음에 어떤 걸 나오려고 생각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떨어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수원 후보님께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 이수원 후보와 전주수 후보는 춘천고등학교 45회 동기면서 친구시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동기면서 친구가 동시에 춘천시장 출마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역 정가에 알려지기로는 고등학교 동기면서 친구인 전주수 후보가 출마하는 것을 알면서도 뒤늦게 이수원 후보가 출마한 것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주수 후보는 그동안 그 예산 확보하러 굉장히 서울에도 많이 오고 한 아마도 전 강원도 제1의 우수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하고 제가 출마 과정에서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마타도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수수 후보님 지금 이 후보님 말씀이 맞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 간의 또 개인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 춘천은 춘천대로 저는 지역에서 부시장으로 오랜 생활을 근무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춘천을 바꿔볼 자신이 있다는 것 때문에 출마를 했고 이수원 후보가 내가 출마한 사실을 알고 출마를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서울에서 나름대로 또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페어플레이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번엔 전주수 후보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죠. 전주수 후보와 이수원 후보가 동기 동창이면서 같이 출마하게 된 것에 대해 전주수 후보님의 입장은 오늘 지금 들어봤습니다만은 또 전주수 후보가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 강원도는 물론 강원도 교육청, 시의회, 춘천시가 상당히 시끄럽고 소통이 되질 않았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춘천시정의 지휘부가 그동안 좀 많은 그 불통의 이미지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직접 지켜볼 때 우리 춘천시정의 수장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결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너무 지나치게 칼같이 딱 끊어서 얘기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런 평가를 좀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태도는 개인적인 인성의 문제니까 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호토론, 첫 번째 상호토론 끝났는데요. 새누리당의 춘천시장 후보를 검증하는 시간인데 마치 본선과 같은 열띤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상호토론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못다하신 말씀 있으면 그때 이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각각에게 따로 드리는 질문이니만큼 상대적으로 좀 이건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시고요. 적극 해명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수원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고등학교를 춘천에서 졸업한 이후 실질적으로는 춘천에 거주한 적이 거의 없다. 선거에 출마하기에 갑자기 춘천에 내려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공직생활 동안 몸은 서울에 있었지만 늘 춘천 소식을 접했습니다. 춘천에서 발행되는 언론, 신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제가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춘천 언론에서 저를 잘 다루어 주었습니다. 또 예산 편성시마다 매년 내 고향 춘천을 챙겼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공직생활하면서 춘천에 왔다 가면 마음이 힐링되면서 기운을 되찾곤 했습니다. 춘천은 저를 성장시켜준 고향입니다. 전 산소도 춘천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동산면 군저리에 묻혀 계시고 부산 출신 장인도 그곳에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묻힐 낙골묘도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물안 개구식 생각은 발전이 없습니다. 큰 일을 해봤던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동영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나왔던 얘기인데요. 세 후보 중에서 좀 비교적 고령이시고 또 이제 공직을 좀 떠난 지 오래되셨다. 그래서 현안에 대한 그 이해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업무 파악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제가 고령이라고요? 다른 후보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령이라 그러시니 고령은 아니고요. 지금 한참 일할 나이고 그렇습니다. 지난 사실 4년 동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살면서 시민들 시각으로 행정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안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행정의 문제점도 많이 보고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41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소통이었지 그 시민들이 원하는 소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4년은 공백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배려 행정, 소통 행정이 무엇인지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전주수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 6월에 이광준 전 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이제 공언하셨고요. 이제 전주수 후보 역시 지난해 말에 춘천시장 출마를 해서 부시장직을 사퇴하셨습니다. 이거 좀 두 분 다 너무한 게 아니냐, 한꺼번에 자리를 비는 거. 그래서 시정 공백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무책임한 처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1분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21일 날 제가 먼저 부시장직에서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광준 전 시장은 12월 31일 날 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3년 3개월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시장은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정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이 결정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일에 내부적인 책임자이긴 해도 어떤 결정력을 갖고 새롭게 자기 소신을 펼쳐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면은 전임 시장보다 훨씬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역량과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공백 기간 몇 달이 있지만 이것은 과도기적인 행정 집행의 수준이기 때문에 후임 국장들이 대신해서 몇 개월을 기다릴 수도 있다. 제가 시정을 다시 한번 끌어가고. 네. 네, 세 분 결례 말씀드렸지만 잘 해명하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후보자들 의견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상호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 앞서와 똑같고요. 시간도 똑같이 5분씩입니다. 이제 먼저 쓰실 분은 최동영 후보입니다. 5분입니다. 자꾸 이수원 후보님께 자꾸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인 김진태 의원의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당선에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의 영서지역 특보와 춘천시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어려울 때마다 저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제쳐두고 오직 새누리당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이 후보님, 근무하시던 대학에서 그만둔 것은 구체적으로 작년 12월 8일입니다. 8일이죠. 그럼 작년 12월 이후에나 춘천시장 출마 준비를 하셨다고 볼 수 있나요? 춘천시장 출마 준비는 그 이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13년도 7월 화천군수 타진하셨고 그때까지는 화천군수 쪽으로 화천군 쪽을 이제 이렇게 검토해 타진한 바 없습니다. 언론에 났잖아요. 강원도 대경 화천 군민회에서 고향을 위해 일해달라고 권유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없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보도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그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출마 준비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작년 7월 달에까지 이제 그 화천, 제 생각에는 화천을 준비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춘천시를 이제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7월 달이라고 보면 5개월하고 한 8, 9개월 정도 이렇게 춘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춘천이 상당히 그 7, 8개월 만에 준비해서 일선 행정을 다뤄야 될 그렇게 적은 도시는 아닙니다. 중소도시라 하더라도. 그래서 상당히 준비가 좀 덜 됐지 않았나. 전 그런 나름대로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는 언제 입당을 하셨나요? 아까 12월 중순입니다. 입당. 12월 중순입니다. 12월 중순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그 새누리당에는 뭐 기여를 한 것도 없다고 볼 수가 있네요. 당원들과 고생한 것도 없고. 국가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저는 지난 정부에서 국가 비상경제위 상황 실장을 지내면서 경제를 구해냄으로써 정권 재창출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창출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일하신 거는 인정을 하고 이제 춘천시장을 출마하시니까 춘천시장으로서의 출마할 수 있는 준비 그게 얼마나 됐고 춘천시에 입당을 언제 하셔서 당원들에게 접촉을 하고 당에 헌신한 적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일한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그대로 넘어가고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제 그 춘천시장 후보가 되겠다면서 지금 지지를 호소하고 계시는 것은 그 당에 더 공헌을 하고 당에 더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것이니까 다른 이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춘천은 인구가 28만이고 25개 읍면동에 수많은 마을이 있는데 이제 춘천에 오신 지 생각하고 계신 지 한 7, 8개월 밖에 안 되신 분이 어떻게 지역 행정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춘천과 춘천 시민을 너무 얕보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춘천에 오셔서 주민세 한번 내보셨습니까? 히딩크는 한국에 세금 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춘천에서 주민세를 한번 내보셨습니까? 주민세 냈죠. 제가 작년 9월에 왔으니까 당연히 연말에 냈습니다. 주민세가 왜 연말에 나옵니까? 주민세가 그 재산세에 포함돼서 나오는데 춘천에 재산세를 포함해야 주민세가 나오지 연말에 나오는 게 아니죠. 주민세를 안 냈다라고 하는 주민세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데요? 시민들이면 누구나 내는 게 주민세입니다. 그럼 주민세를 안 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세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주수 후보님께 잠깐 질문을 23초밖에 안 남아서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쓰셨습니까? 네, 이번엔 그러면 전주수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우선 이수원 후보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수원 후보께서 우리 춘천에 국가 예산을 많이 따오겠다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많은 호응을 얻으시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재부에 오래 계셨는데 기재부에 계실 때 예를 들어서 기재부 출신 선배 공무원이 오셔서 내가 어느 시장이 됐는데 우리 예산 이거 한 100억 줘라 50억 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관예우를 통해서 줍니까? 안 줍니다. 안 주죠. 그러면 우리 이수원 후보께서 기재부에서 나온 지가 한 6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5, 6년 넘은 정관예우는 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재부에 근무했다는 것을 가지고
춘천시의 국가 예산을 따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퇴직할 때 특허청장으로 계셨는데 특허청에 있는 어떤 인프라들이 춘천의 하이테크 산업 쪽에 발전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산을 따오는데 특허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수원 후보가 춘천시장이 되면 국비를 누구보다도 많이 따올 수 있다는 것은 크게 모순이 있는 얘기고, 또 지금 현 시대가 현 정부의 예산의 확정 방식이 어떤 겁니까? 지방에서 아주 우수한 기획안을 내도 전국 공모를 통해서 가장 우수한 프로젝트에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과거에 근무했다, 기재부에 근무했다는 사실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맥 갖고 예산을 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창과 방패입니다. 저는 그동안 예산총괄국장 하면서 예산을 자르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산은 논리로 짜고 논리로 자르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을 자르면서 개발했던 논리를 시청 공무원들한테 잘 교육을 시켜서 시청 공무원들 우수하고 창조적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잘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면 이분들이 가서 논리로서 예산을 따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돈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거는 대충 이제 이해를 했고,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춘천시장은 지방행정의 종합행정을 다루는 그런 위치입니다. 기업의 CEO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이래야 되고, 또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일선에서 사람들과의 교감, 또 지역의 요소에 대한 파악을 잘해서 거기에 대한 현안 대처를 해주는 것이 그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후보께서는 중앙부처에서 행실 출신으로 워낙 잘 나가는 부서에서 계셨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입장에만 서 있었고, 또 예산을 다루는 그런 한계가 있는 업무에만 종사를 하다 보니까 지방행정, 종합행정에 대해서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장을 맡으시면 예산 와서 춘천시정 파악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사람 아는데 몇 년 걸립니다. 그러면 사실 갑작스럽게 춘천연구소에 하기는 어려운 위치가 아닌가 하는데 그것을 감당해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방행정을 모르고는 중앙경제부터 예산 담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산총괄국장이기 때문에 전국 모든 지자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천 넓습니다. 상세하게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춘천시청 공무원들 1,400명입니다. 우수한 공무원들과 같이 함께라면 자세히 몰라도 시장은 큰 틀의 정책 결정을 하고 그것에도 책임을 지고 그 정책을 중앙부처에 쓰이지 않은 역할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네, 좋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수원 후보께서는 그렇게 자기가 부족한 점은 춘천시 참모들에게 기능을 맡기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결국은 시장으로서의 소신을 갖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최동용 후보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약 내용이 사실 지금 창안적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로 창안해서 본선에 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질문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기회는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원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네, 먼저 저에게 오랜 질문해준 전주수 후보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앞에 선거사무소를 차렸더군요. 네. 중앙초등학교는 제 모교입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곤 했는데 전주수 후보의 현수막을 보면서 현실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선거사무소 위치 아주 잘 골랐습니다. 현수막에 통하는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임 시장의 소통 부재 많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양인데 어떤 것이 통하는 시장인지 어떻게 통하는 시장이 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좀 홍보하고 싶은 분야를 마침 질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통하는 시장은 전임 시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년간 지방행정에 정통하다는 통입니다. 지방행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시정의 구석구석을 잘 안다는 정통한 시장이라는 뜻.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됐습니다. 화통하게 추진력을 예. 갖고 있다. 예, 짧게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하겠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8월 5일 날 춘천시 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모 의원은 전 부시장이 질문 질의응답 과정에서 특정 의원에게 반말과 막말 그리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소통이 이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것 역시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해명할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3년 3개월 있으면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의회하고 시끄러웠던 대화를 나눈 것은 딱 그거 한 건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때문에 그러느냐. 춘천시가 수해 때문에 어려울 때 부시장은 현장 지휘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현장 지휘를 하기 위해서 나간 부시장을 관례로 없던 상임위원회에 나오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수해 복구가 급하지 상임위원회에 가야 할 그런 현안이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핵심적으로 묻는 질문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줘도 될 일이고 본회의 때 다시 물어봐도 되는 것이라서 안 갔습니다. 근데 본회의에서 최동영 후보를 위해서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네. 그거는 네, 제가 최동영 후보께 무혐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네, 최동영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최동영 후보께서는 2013년 10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풍물시장을 옮긴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는데요. 그때 춘천 효자동에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 약사천이 있는데 약사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생겼다. 그러면서 풍물시장은 대형마트 옆으로 쫓겨나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 제가 보니까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렸던 글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아마도 전임 이광준 시장이 풍물시장을 옮긴 것이 약사천 공세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풍물시장이 대형마트 옆으로 쫓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는 부분, 그때 아마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부분은 약사천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고, 그것은 지금 약사천 공사가 지금 하류 지역만 공사가 완료가 되고 상류 지역은 지금 공사를 시행도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약사천이 그 풍물시장에 이전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공사는 상류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물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 상류저부터 공사가 시행이 되고 하류는 나중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형마트 옆으로 쫓겨났다는 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예. 부분은 네. 그게 철도 밑에 있는 부지가 철도 부지입니다. 철도 부지에다가 지금 그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춘천시에서 시간이 없었는데 풍물시장이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지금 영업이 잘 되는데 아니죠. 영업하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것은 영업은 되지만 소유권이 지금 누구로 돼 있습니까? 춘천시장으로 돼 있어요. 지금 상인들이 원래 보상받고 다 글로 이전해 간 것입니다. 아니죠. 보상을 소유권은 가서 아닙니다. 이전이 갔다 하더라도 지금 풍물시장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겁니다. 소유자가 없어요. 춘천시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임대를 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부시장님 계시니까 임대료를 잘 내고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임대를 네.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공통질문과 상호토론 통해서 이 후보들의 춘천시에 대한 비전, 해법 또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토론 진행하면서 서로 경쟁하시는 관계인데 상대 후보의 이런 점만은 내가 참 배우고 싶다. 또 혹은 상대 후보의 이런 공약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후보별로 1분씩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주수 후보입니다. 1분입니다. 네. 우리 최동영 후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동영 후보께서는 춘천시 부시장도 거치고 또 강원도청의 국장도 거치면서
지역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담 삼아 한번 묻는 겁니다. 이제 후배들이 좀 나와서 열심히 일해 볼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줘보실 수 없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 후보님은 지역의 원로로서 또 후배들을 많이 챙겨줬으면 어떨까 하는 내가 모시고 싶은 존경하는 선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최동용 후보께 말씀드리는 얘기고, 이수원 후보는 국가적인 일에 아주 오랫동안 참여했고 할 일이 많으실 게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가적인 일을 해주시고 지방 행정은 해왔던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배우고 싶은 점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수원 후보 1분입니다. 네, 최종용 후보가 공약집에 내세운 창조경제도시 춘천, 전 공약에 공감합니다. 지금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 창조경제입니다. 함께 추진해 갔으면 합니다. 춘천을 창조경제로 만들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경제 전문가인 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주수 전 부시장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제가 예산실에 근무하는 내내 지난 20년간 예산 편성 시즌이면 예산을 확보하라서 만나던 사이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공무원 평가를 예산 따는 것으로 한다면 전주수 부시장은 아마도 강원도의 1등 공무원이라고 저는 칭찬할 만합니다. 하이테크 벤처타운 시작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청정 춘천의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에 저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동용 후보입니다. 1분입니다. 전주수 후보님은 사실 저하고 공직도 같이 했고 지방행정 전문가라고 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분이고 후배이지만 저로서도 배울 것이 많은 그런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정을 운영하면서 조금 아까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시민들하고의 그 소통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아주 훌륭한 행정가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수원 후보님은 사실 평가하기는 제가 솔직히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만난 지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한 3개월 됐기 때문에 지금 이수원 후보님을 지금 평가하기는 조금 더 있어서 배구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아주 마지막까지 경쟁이 치열하십니다. 장점까지도요. 이제 잠깐에 좀 쉬어가시면서 끝 마무리 발언하시기 전에 한 가지씩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또는 닮고 싶은 인물, 나의 역할 모델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0초입니다. 이수원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네, 제가 선거운동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 선친은 강원도 교육위원회 초대의장을 하셨던 이성득 씨입니다. 저는 아버지 칭찬을 많이 들을 때마다 춘천 시민이 아버지 말씀을 많이 하실 때마다 제가 정말 후손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최동용 후보입니다. 30초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부모 같습니다만 저는 가장 존경하는 저희 어머님입니다. 저희가 사실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려운 살림을 이꾸시냐고 상당히 힘들었고 저희 형제가 8남매였습니다. 키우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머님을 언제 어디서나 존경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뵙진 못하지만 항상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수 후보입니다. 30초입니다. 네, 저는 또 다른 각도에 있는 존경하는 인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이테크 산업을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창시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인물로 스티브 잡스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자기 의지를 끈기 있게 추진해서 성공을 했고 애플사를 창설하고 또 아이폰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또 리더십. 네, 30초가 흘렀습니다.
네, 준비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흘렀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유권자로서 누가 새누리당 후보가 돼야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새누리당 춘천시장 후보가 돼야 하는지 지지 요청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최동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이 과연 누가 춘천시장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후보, 지지 세력이 넓고 단단하여 야당 후보에게 가장 두려운 후보는 바로 저 최동룡뿐입니다. 저 최동룡의 입장에서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저 최동룡 지난 40년 동안 춘천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습니다. 춘천 시민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는 사람, 배려하고 소통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저 최동룡입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스마일 춘천, 저 최동룡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전주수 후보 마무리 발언 1분입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보시면서 누가 시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양쪽 두 후보님 간의 토론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원 후보께서 최동룡 후보를 탈당했던 새누리당의 기본 도덕성을 갖고 얘기했고, 최동룡 후보께서는 이수원 후보를 지난 연말에 내려와서 춘천에 3개월밖에 살지 않고 춘천시장을 해보겠다고 하는 건 지역 자존심 문제가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전 부시장으로서 나와서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전주수 선택해 주시면 창조산업 키우고 지역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서 춘천 시민 모두가 시장과 함께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춘천시에 아주 번창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이수원 후보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희망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실망감만 느끼셨습니까? 저는 새누리당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제 옆에 두 분 모두 훌륭한 인품과 실력을 가지고 계셔서 안심했습니다. 춘천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필요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의 키에 맞추어 세상을 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느낌일 거라 생각합니다. 현명할 판단을 내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춘천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의 경제 발전을 책임질 예비후보, 저 이수원을 뽑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요.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마다 선거가 아름다운 경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는 축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동네의 게임, 지방선거, 지금 지방자치 부활한 지 20년 만에 동시 지방선거가 시작하고 있는데, 컷오프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이 세 후보 중에서 또 새누리당 후보가 선출이 되고요. 다시 또 다른 정당과 또 다른 후보들과 또 다시 겨누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선배, 후배, 동문들도 계신데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서 춘천시의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비전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새누리당 춘천시당과 춘천 MBC가 함께한 새누리당 춘천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